오늘 시장의 시선은 모두 6월 점도표 변화 여부에 쏠려 있었죠.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두 차례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시장은 처음에 안도했지만 자세히 뜯어볼수록 매파적이었던 FOMC 결과에 투심은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는 0.1% 빠졌고 S&P 500 지수도 0.03%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만 0.13% 소폭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는 0.9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는데요. 최근 월가 IB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잇따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바클레이스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17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에 엔비디아 주가는 145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그 밖에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될 수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4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청 6위부터도 보면 반도체주가 대체로 랠리를 보이면서 브로드컴은 0.76% 뛰었고요. 어제 급락했던 테슬라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시총 순서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간밤 JP모건은 1.65% 오르면서 시총 10위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FOMC 결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로 유지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감안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명서를 보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점도표도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매파적이었습니다. 올해 전망부터 보면 최종 기준금리 중앙값은 3.9%로 유지가 되면서 약 2차례 인하가 가능한 것을 열어줬지만 분포도에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4명의 위원이 올해 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무려 7명이 동결을 지지했고요. 또 2회 인하를 지지했던 위원도 지난 3월보다 1명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까스로 중앙값을 유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연준위원들은 내년과 내후년 기준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2026년 최종금리는 3.4%에서 3.6%로, 2027년은 3.1%에서 3.4%로 오르게 되면서 내년과 내후년 각각 금리를 한 차례 내리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경제 전망 요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SEP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기존 1.7%에서 1.4%로 낮아졌고요. 실업률은 올해 연말 기준 4.4%에서 4.5%로 높아진 가운데 반면 근원 PC 물가 상승률은 기존의 2.8%에서 3.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전망치도 모두 이전 3월 전망보다는 올라갔죠. 이는 연준이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관세가 핵심 키워드였는데요. 파월 연준의장은 관세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연준이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용이나 성장 등 다른 것들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실제 미국 경제 흐름도 살펴보면 오늘 나온 경제 데이터는 대체로 둔화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은 점진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5천 건으로 나오면서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게 나오긴 했지만 직전 주 수치가 25만 건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신규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이 24만 5,500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계속 증가세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다행히 연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94만 5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직전주 대비해서는 6천 명 감소하긴 했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의 주택시장은 계속 미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10% 가까이 급감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 뒤에는 높은 모기지 금리와 또 건설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년간 건축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었던 데다가 목재와 금속류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적인 비용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심지어 주택 착공 건수의 선행지표인 이 건축 허가 건수 역시 전월보다 2% 줄어들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 주택 시장이 공급 부족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두 차례로 유지됐지만 매파적이었던 점도표에 국채 금리는 등락을 반복한 후에 결국에는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FOMC 결과 발표 직후에는 금리는 하락폭을 더 키우다가 연준 위원들의 분산된 금리 전망을 보고 연준이 쉽사리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낙폭을 크게 줄인 것인데요. 결국에 10년물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2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한 사실을 밝히면서 원유는 2.5%까지 급락했었는데요. 트럼프가 여전히 확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유가는 상승세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국 WTI는 0.4% 올랐고 브렌트유는 0.08% 빠졌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금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예상보다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저금리 환경에서 유리한 금의 매력도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금 선물은 0.71% 빠지면서 온스당 3,382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